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 이번 달부터 매달 100만원씩 투자합니다. 34만원은 연금저축펀드, 56만원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를 매수하고 10만원은 주택청약에 가입합니다. 다음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은퇴 후 매달 연금저축펀드에서 100만원, 일반 증권 계좌에서 150만원,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고 250만원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또 깜짝 놀랄만한 금액의 목돈이 생기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공무원 연금이 나오지 않는 은퇴 후 5년에 대한 대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직 교사이자 투자 경력 25년 비올라입니다. 이 영상은 20대, 30대 공무원의 올바른 재테크와 노후 생활을 위해 제작했으며 어떠한 광고나 영리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. 또한 재테크에는 100%란 있을 수 없지만 90% 이상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말씀드리오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ETF가 중심이라 먼저 ETF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투자 상품입니다.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펀드처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살 수 있습니다. 전문가가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더 좋은 회사가 생기면 알아서 바꿔줍니다. 좋은 회사 순위에 따라 해당 비율을 조정하는 리밸런싱까지 해주면서도 수수료는 일반 펀드보다 저렴합니다. 본업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ETF 종류는 매우 많지만 제가 추천하는 ETF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SPY와 QQQ입니다. 우리나라 주식도 좋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이므로 안정성이 더 높은 미국 주식시장을 선택하겠습니다.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유서에 자신이 죽은 뒤에 재산의 90%를 S&P 500을 따르는 펀드에 투자라고 적었는데요. 이 S&P 500을 따르는 ETF가 바로 SPY입니다. SPY는 미국의 우량한 기업 500개를 선정해 투자하는 것으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. 한 주당 현재 가격은 약 450달러이고 수수료는 0.09%, 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16% 정도 되지만 연평균 10%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테슬라, 엔비디아 등 익히 알려진 기업입니다. 다음으로 QQQ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. 한 주당 현재 가격은 약 380달러이고 수수료는 0.2%, 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23% 정도이지만 연평균 20% 정도를 기대하면 되겠습니다. 보유회사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테슬라, 엔비디아, 페이팔, 아도베 등입니다. SPY와 QQQ에 투자하면 이런 좋은 회사들을 한꺼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두 ETF를 비교하면 동시에 포함한 상위 회사들은 비슷하지만 보유 비중이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하위 회사들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. 둘 중 한 가지를 고른다면 개인적으로 젊은 공무원 분들에게는 QQQ를 더 추천드립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. 먼저 스마트폰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드십시오.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, 한국투자증권이 무난합니다. 다음 증권 앱에서 바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합니다. 주의할 것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은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
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미래로 이연해 주면서도 연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.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16.5%, 즉 66만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단점은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소득세 5.5%를 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노후 대비용으로는 가장 좋습니다. 또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는 기타 소득세 16.5%를 내면 55세 이전이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매달 34만 원씩 혹은 1년에 한 번 4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입금합니다. 다음 QQQ와 SPY를 구입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미국에 상장된 ETF는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. 대신 QQQ와 거의 같으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SPY 대신으로는 타이거 미국 S&P 500을 선택합니다. 일반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매수하면 수익의 15.4%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비해 연금 계좌에서는 수익에 내는 세금의 세율도 낮으면서 미래로 연기해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매달 매수한다면 34만으로 반씩 매수합니다. 매달 정한 날짜에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1일을 추천합니다. 현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한 주에 8만원 정도, 타이거 미국 S&P 500은 한 주에 13,000원 정도입니다.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2주, 타이거 미국 S&P 500을 13주 정도 매수합니다.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수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투자를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합니다. 연평균 목표 수익률을 15% 정도로 보면 10년이면 약 9,400만원, 20년이면 약 5억 1천만원, 30년이면 약 23억 8천만원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. 55세 이상이 되어 은퇴하는 시기부터는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내면 분리과세이지만 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전액 합산된다는 것입니다. 60세에 은퇴한 후 월급과 공무원 연금이 없는 5년 동안은 매달 300만원 정도 받더라도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겠지만 65세 이후에 300만원을 받는다면 공무원 연금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65세 이후에는 월 100만원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고액 자산가가 되었을 때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나중에 20억 정도의 자금과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일반 증권 계좌에서 매달 56만원을 투자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QQQ와 SPY, 추가로 ARKK입니다. 이 중 젊은 공무원 분들에게는 QQQ와 ARKK를 더 추천드립니다. ARKK는 특정 지수를 따르지 않는 액티브 펀드로 기술주 중 좀 더 혁신적인 회사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. 한 주당 가격은 약 120달러 정도이며 액티브 펀드라 수수료는 0.75%로 조금 비쌉니다.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5년 평균 수익률은 연 45% 정도입니다.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, 원격 의료 서비스 텔라닥, 스트리밍 전문기업 roku, 암호화폐 관련 코인베이스, 메타버스 관련 유니티, 모바일 결제 스퀘어, 화상회의 줌 등입니다.
56만 원으로 매달 QQQ 한 주, 나머지는 ARKK에 투자합니다. QQQ가 가격이 비싸 구입이 어렵다면 QQQM을 매수해도 됩니다. 다음과 같이 매수하면 되겠습니다. QQQM은 QQQ와 같으면서 가격만 저렴한 미니 버전입니다. QQQM 2주 정도, ARKK를 한 주나 2주 정도 매수하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잔고에 맞게 비슷한 비중으로 매수하면 됩니다. 일반 계좌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자합니다. 연평균 수익률을 20%로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2억, 20년 후에는 약 17억, 30년 후에는 놀랍게도 약 130억이 됩니다. 장기 투자, 복리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. 물론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수익의 22% 정도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달 150만원 정도씩 받을 수 있게 일반 계좌에서 설계해 보겠습니다. 4억 정도를 월배당 ETF인 SPHD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SPHD는 안정적으로 연 4에서 5% 정도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는 ETF입니다. 한 주에 약 42달러이고 수수료는 0.3%, S&P 500 중 고배당 회사에 투자합니다. 이것도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초과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고려해도 될 것입니다. 제가 제시한 대로 30세 기준 월 100만 원씩 투자하시면 30년 후 60세 은퇴 시점에 현금 100억 원 이상의 매달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것입니다. 여기에 65세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까지 더해집니다. 현금 100억은 TLT라는 채권 ETF와 SPHD, SPY, QQQ에 고르게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 젊은 분들은 중간에 결혼 및 출산, 주택 구입 등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최대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젊은 공무원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. 첫째, 제발 보험 가입하지 마십시오. 보험은 맞춤형 복지에서 제공하는 실비보험과 생명보험이면 충분합니다. 그 이상의 보험은 가입하지 마세요.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있다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보험금 내실 돈으로 ETF를 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둘째, IRP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IRP는 연금저축과 비슷하며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 해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상품입니다. 다만 IRP는 원금 보장되는 것에 30% 의무 가입해야 되므로 ETF를 70%까지밖에 못 산다는 단점과 중간에 인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젊은 공무원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 IRP는 제약이 더 심합니다. 셋째, ISA 중개형 계좌는 국내 투자용으로는 필수입니다. 2023년부터는 주식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ISA는 필수입니다. 다만 QQQ와 같은 ETF는 ISA에서 구입할 수 없으니 연금저축과 같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구입해야 됩니다. 이때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, 그 이상은 9.9% 분리과세 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연금저축펀드로 34만원,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, 타이거 미국 S&P 500을 반반씩 구입합니다. 56만원으로 일반 계좌에서 QQQ 한 주, 나머지는 ARKK를 구입합니다. 30년 후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며
매달 공무원 연금외 25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본업이 있는 관계로 댓글을 확인할 수 없어 댓글 기능은 막겠습니다.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너무나 궁금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다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컨설팅 장학지원단으로 활동 중에 있으니 이메일로 컨설팅을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